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우리는 물체의 운동을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공식을 이용하여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은 쉽게 문제를 푸는 지름길을 찾기보단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는 연습이 필요한 시점이죠. 자, 오늘은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중3 과정에서 가속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가속도를 설명해야 힘과 속력의 변화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가속도가 시험에 나오나요? 라고 묻는다면 가속도란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는 나온다고 답해야겠네요. 말장난 같죠?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속력이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핵심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낙하 운동, 두 번째는 중력 가속도 상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 빠져있는 부분이 있죠. 시간에 따라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일정하게 변함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죠. 번지 점프를 할 때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사람의 속력은 어떻게 변할까요? 보통 점점점 빨라진다 라고 알고 있죠. 자, 아주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높은 건물에서 개미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빨라질까요? 예, 어느 정도는 빨라지지만은 어느 정도의 속력이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속력이 빨라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의 저항, 마찰은 무시한 상태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을 얘기하도록 할 겁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설명 앞서서 영상 하나 보도록 하죠. So we thought we'd try it here for you. The feather happens to be appropriately a falcon feather for our falcon. And I'll drop the two of them here and hopefully they'll hit the ground at the same time. How about that? How about that?
방금 영상에서 봤던 간단한 실험을 저희가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에는 지금 가벼운 종이가 있습니다. 이 가벼운 종이를 자유낙하 시켜 보도록 하죠. 자, 자유낙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힘을 주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만 떨어지는 운동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종이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떨어지는데요. 이 종이를 묶어 놓은 책을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물체의 떨어지는 속력의 변화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게 더 속력의 변화가 큰가요? 무거운 책의 속력의 변화가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질량이 큰 책이 속력의 변화가 더 크다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방금 실험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이를 포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실험을 했을 때 가벼운 종이는 속력의 변화가 적을 테고 무거운 책은 속력의 변화가 클 테니 이것이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과연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두 물체가 동시에 떨어지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간단히 지금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속력의 변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자유낙하의 속력의 변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자유낙하 운동에 의해서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관찰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는 힘에 따라 물체에 힘이 주어질 때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힘이 물체에 작용합니다. 그때 물체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1학년 때 이런 걸 배웠습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배웠는데요. 하나는 모양이 변한다. 또 하나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모양이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 탄성력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물체에 힘을 줬을 때 물체 모양이 변하게 되고요. 다시 돌아오려는 힘이 있다고 했죠. 자, 이 힘을 탄성력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모양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돌아오려는 힘이 크다라고 정의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 상태의 변화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모양의 변화는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정의했었고요. 이 운동 상태의 변화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과학자 뉴턴이 정의한 겁니다.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든지 혹은 빠르기가 변한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뉴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런데 물체에 힘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운동 방향이 변하든지 물체의 빠르기가 변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게 된 거죠. 똑바로 가던 물체는 똑바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힘을 주면은 이 운동 방향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큰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 방향이 더 많이 변하게 되겠죠. 자, 앞으로 가던 물체가 있습니다. 똑같이 등속 직선 운동 하려고 합니다. 같은 빠르기 유지한다고 하는 거죠. 자, 같은 빠르기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줍니다. 그럼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더 큰 힘을 주게 된다면은 그것보다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에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만한 공식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F는 ma라고 하는 공식인데요.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은 속력의 변화가 발생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m은 질량입니다. 자, 질량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은 속력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도 들어본 F는 ma라고 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이 속력의 변화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얘를 우리는 가속도 라고 부르는 거죠.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속도란 말 자체는 3학년 과정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속력의 변화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중력이 작용하는 물체 운동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중력이란 말로 바꿔 쓰기만 한 겁니다. 자, 중력이 뭐죠? 중력은 우리가 지구에서 얘기할 때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이라고 얘기하면 달의 중력이라고 하면 지구 대신 뭘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다리를 쓰면 되겠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것을 중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중력의 원인은 뭐냐면요, 바로 지구의 질량입니다. 지구의 질량 때문에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달의 질량 때문에 달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경우 달의 중력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원인이 지구의 질량이니까 이 질량이 클수록 중력값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태양의 중력은 더 클까요? 예, 당연히 큽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지구의 중력은 변할까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변할까요? 자, 질문입니다. 그럼 지구의 질량이 변하나요? 아닙니다. 지구의 질량은 어때요? 일정하죠? 일정한 지구의 질량에 의해서 물체가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속력의 변화, 빠르기의 변화는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힘을 받는 물체는 운동 상태가 일정하게 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자, 운동 방향은 여기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지구 중심에서 물체를 끌어당기게 되거든요. 근데 지구 중심 부분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럼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 빠르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시간당 물체의 빠르기는 일정하게 변하게 됩니다. 시간당 물체의 빠르기, 이거 우리는 뭐라고 정의했었냐면은 가속도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던 F는 ma다 라고 하는 공식에서 보게 되면은 F, 이거는 힘, 여기서는 중력이라고 쓰게 되어 있고요. M, 질량, 똑같죠? 달라지는 것은 이 가속도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가속도 앞에서는 A라고 했던 부분이 여긴 G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 G 값이 뭐가 되냐면은 중력 가속도 되는 거죠. 이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9.8 m/s 제곱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우리 앞에서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얘기했었죠.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 변하지 않는 숫자를 얘기하게 되는데 숫자만 얘기하면 9.8을 쓰게 되죠. 문제집에 따라서 혹은 교과서에 따라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10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8은 10과 거의 비슷하니까요. 여기서는 숫자가 9.8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속도의 값이 정해져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시간당 빠르기의 변화도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변화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 혹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증가하는 것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흐린 글씨로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이걸 무게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일정한 것을 우리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했었습니다. 자연학과 운동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학습 내용입니다. 실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자, 다른 힘이 작용하면 안 돼요. 여기서 뭐만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힘만 작용해요? 중력만 작용한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찰력은 작용하면 안 되죠.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만 작용하는 거고요. 이 중력만 받으면은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속력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자연학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탐구 활동을 통해서 자연학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자연학화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 303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연학화 운동하는 사진이 붙어 있죠. 스티커로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자를 겁니다. 공의 가운데를 위쪽부터 자릅니다. 위쪽부터 잘라요. 왜냐하면은 떨어지는 것을 촬영하는 거거든요. 운동방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스타트, 시작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구간, 그리고 얘가 두 번째 구간, 그리고 세 번째 구간,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잘라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붙여주고 있죠? 이 부분을 쭉 내려서 여기다 붙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아래가 돼요. 여기가 스타트 지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잘라서 쭉 가서 여기다 붙이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구간은 여기 잘라놓은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가서 여기다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잘라낸 조각의 윗변을 지나는 선을 이어서 그래프를 완성하자 돼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공과 공을 잘라낸 조각의 길이는 어떠한가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길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잘라낸 조각의 길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봅시다. 여기 지금 그래프 X축이 있었습니다. X축이 갖는 의미 뭐였어요?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연속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하나의 프레임 안에다가 붙여놓은 거죠. 얘기했듯이 찰칵 이렇게 사진을 찍는 동안 떨어지는 물체를 찍은 겁니다. 즉 찰칵하고 찰칵하는 사이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즉 요 하나는 찰칵 하는 동안, 즉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낙하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뭐가 된다고요? 이거? 예, 속력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속력이 돼요. 자, 우리 속력 공식 이제는 알고 계시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라낸 조각의 길이는 어떠한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보면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잘라낸 한 조각의 길이가 의미하는 것은 속력, 혹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순간 속력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자, 완성한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 되어 있죠. 자, 시간에 따라서 자, Y축,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이거 속력이라고 했죠.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한번 설명해 보죠. 어떻습니까 이거?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해요? 속력이 변해요. 근데 변하는 게 어때요? 일정하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는 거죠.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시간 X축이 증가하는 동안 Y축이 증가하고 증가하죠. 시간에 따라서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다 얘기할 수 있죠.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연악화 운동 분석하기. 그림은 자연악화하는 공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처음 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0.1초 동안 이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도 0.1초 동안, 세 번째도 0.1초 동안 이동하고 있습니다. 0.1초 동안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 여기서 이 0.1초 동안 이동하는 이 거리는 그냥 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뭐라고 했어요?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죠? 0.1초 동안,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죠. 즉, 이거 하나하나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예, 속력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공이 처음 위치에서 0.1초, 0.2초 지난 후 이동거리를 표에다 기록해보자. 그리고 이동거리와 속력을 계산해서 표에다 기록해보자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를 위에 표처럼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처음에 0초일 때 출발할 때니까 이동거리 0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0.1초 지났을 때는 5cm, 0.2초 됐을 때에는 20cm, 0.3초 됐을 때에는 45cm, 0.4초 됐을 때에는 80cm로 각각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각 구간별 이동거리를 따져보도록 하죠. 처음에 0.1초 간격에는 0에서 5cm가 됐으니까 구간별 이동거리는 5cm가 되겠습니다. 여기 단위 유의하셔야 되죠? 자, 두 번째 0.1초에서 0.2초 사이 똑같이 0.1초 동안 되는 거죠.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위치가 지금 나중에 20이 된 거고 처음에는 5였으니까 이동한 거리는 15cm 이동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동거리보다는 위치라는 표현이 저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구간 보도록 하죠. 똑같이 0.2초에서 0.3초, 즉 0.1초 간격으로 따져봤을 때 나중 위치가 45cm, 처음 위치는 20cm, 그러니까 차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25cm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간 보면은 0.3초에서 0.4초 구간입니다. 걸린 시간은 0.1초, 그 사이에 위치의 변화,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나중 위치가 지금 80cm고요. 처음 출발하는 위치는 45cm인 위치였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35c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구간별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속력은 시간분의 뭐였어요? 네, 거리였죠. 그래서 각각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유의할 점은 뭐예요? 지금 속력이 단위가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센티미터는 뭐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네, 미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써볼까요?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예요? 5cm가 되네요. 자, 그런데 단위는 초, 그리고 거리는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0.1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곱해서 10을 곱해서 이 0.1초를 1초로 바꿔줘야 되죠. 0.1초가 1초라고 했을 때 10배가 되는 거니까 이동한 거리도 10배 돼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cm 되는 거죠. 자, 바꿔줍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50cm는 0.5m, 그리고 시간은 초 똑같으니까 0.5m/s 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0.1초 동안의 속력값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구간입니다. 똑같이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번에 15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0.1초 동안 15cm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 1초 동안에는 얼마 되는 거예요? 150cm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를 미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150cm는 몇 미터가 돼요? 1m는 100cm니까 1.5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다. 세 번째 구간 0.1초 동안 25cm 이동하는 거죠. 그럼 1초 동안은 얼마 이동하는 거예요? 곱하기 10 하니까 250cm. 그래서 얘를 속력값으로 나타내면은 2.5 미터 퍼 세크. 세 번째 구간입니다. 똑같이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얼마 돼요 지금? 35cm죠. 자, 똑같이 0.1초 동안 35cm 이동했으니까 1초 동안은 350cm를 이동할 수 있는 빠르기다. 자, 우리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줄 거니까요. 3.5 미터 퍼 세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처음은 0.5였는데 두 번째는 1.5로 되어 있죠. 얼마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1m/s. 자, 두 번째 구간도 1m/s. 세 번째 구간도 1m/s. 즉 속력이 1m/s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0.1초 간격으로 따졌을 때 만약에 1초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럼 1초 동안에 얼마의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걸까요? 10m/s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저희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공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주어진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주어진 0.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0.1초 동안의 속력의 변화, 0.1초 동안의 속력의 변화, 0.1초 동안의 속력의 변화, 0.1초 동안의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왜?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지금 0.1초 간격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자, 지금 0.4초가 됐을 때에는 속력이 얼마가 됐냐면은 4m/s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1초 동안에 속력의 변화는 얼마가 될까요? 처음 상태 0이었으니까 나중에 10m/s가 될 거 아닙니까? 0m/s에서 자, 그래서 이거 단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초 동안 10m/s의 속력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자, 여기 단위 변화 살펴보려고 해요. 자, 1초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밑에 안에 코끼리 곱하고 밖에 코끼리 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m/s 제곱. 세크가 두 개 되는 거죠. 자, 요 m/s 제곱은 가속도의 단위가 됩니다. 지금 단위 가지고 계속 저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m/s도 배웠고 m/s 제곱을 지금 잠깐 배웁니다. 고등학교 가면 또 등장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가속도의 단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연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합니까? 일정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일정한 게 아닙니다. 일정한 것은 등속도 운동이었고요. 등속 운동이었고요. 자, 여기서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의 변화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시간에 따라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일정하다 아닙니다. 일정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일정하다 아니에요. 일정하다는 뭐라고요? 등속운동. 여기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등 가속도 운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 가속도에 대해서는 여기선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또 알아야 돼요. 힘듭니다. 전체 내용은 이제 쭉 정리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연낙하 운동하는 사과입니다. 자연낙하 운동하는 사관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하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자, 0.1초 동안 이동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자, 어떻게 돼요? 간격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간격은 일정 시간 동안에 사과가 이동한 거리, 낙하한 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요? 네, 속력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간격 거리 아닙니다. 선생님 거리 맞는데요? 그런데 나눈 기준이 있잖아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간격은 속력을 의미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 속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줄였으면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고요. 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죠? 다 알려주고.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죠? 1초당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9.8씩 증가하게 됩니다. 1초당 9.8씩 증가한다고. 1초당 9.8m/s씩 증가한다고요. 자, 1분의 1이잖아요. 안에 것끼리 곱하고, 그래서 s제곱, 밖에 곱하고, 미터. 그래서 얘를 m/s 제곱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다 얘기했는데 쓰지 말래요. 어렵나 봐요. 그죠? 이건 안 물어봅니다.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숫자 9.8을 중학교에서 배우는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한대요. 앞으로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아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9.8m/s 제곱 이렇게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림 9에서 자유낙하 운동화는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을 화살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보죠. 지금 자전거가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고 있죠. 힘 어느 쪽으로 주고 있는 겁니까? 앞쪽으로 주는 거예요. 앞쪽으로 주니까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간격을 보시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죠. 일정 시간 동안 촬영을 했더니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가 증가한다. 일정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 속력이라고 했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자, 요번엔 어떻습니까? 속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속력이 감소하는 이유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간격의 변화를 보시면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시다. 자,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든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든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속력의 변화도 일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속력의 변화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속력의 변화도 어떻다고요?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어떻다고요?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한 거 아닙니다. 일정하다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정하다 얘기하게 되면은 속력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속력의 변화가 없다. 만약에 속력의 변화가 없다 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건가요? 자, 자유낙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요? 떨어지는 물체 중력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즉 같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한다. 자, 물체 운동에 따른 이동거리, 속력, 걸린 시간 등을 계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공식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면적을 이용해서 물리량을 계산하는 연습을 했었죠. 자, 복잡할수록 목차를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전체의 흐름을 짚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강의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스스로 정리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체크해두고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